미션 임파서블이었고, 미션 임파서블 아마 누가 그랬다는데 지난주 우리 숙제가 미션 임파서블이었다. 우리 수업 시간 숙제가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영화에 대한 세 가지 토론 주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첫 번째가 주인공들의 행동을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등장인물들의 목적이나 의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영화 속의 장면은 어떤 것일까? 라는 첫 번째 토론 주제였는데, 이 토론 주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우리가 HCI와 관련됐거나 UX하고 관련돼서 자주 내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니드를 가지고 어떤 원투를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만드느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갖다가 많이 받는데, 그런 질문들을 갖다가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종래의 이런 인터뷰나 특히 이제 설문조사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사용자의 니드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사용할까? 왜 사람들이 특정한 서비스를 갖다가 원할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말로만 되어 있는 설문조사나 이런 걸 가지고서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종래 우리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사용하던 방법들이었는데, 그럼 그런 방법들이 잘 먹히지 않는다.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그런 질문인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해주는 말이 뭐냐면, 사용자가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하는 거야. 그냥 봐라. 그냥 보면은, 물론 이제 멍 때리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근데 그걸 갖다 정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보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적 같은 게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 사람한테 너 이거 왜 써? 너 이거 어떤 용도로 써?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그거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걸 갖다 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나 니드를 갖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 분석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나 니드나 이런 것들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영화상에서 이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뭐냐라는 걸 갖다가 첫 번째 주제였고요.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배민경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회학과 공부학번 배민경입니다. 될 줄 모르고 그러지 못했는데, 일단이 영화 전개가 결정적으로 딱 바뀌는 부분이 일단이 그 조직의 무함을 이렇게 알아차린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시퀀스 모델을 굳이 이게 넣은 이유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반을 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 이게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자신이 비밀 요원으로서 비밀 작전을 수행할 때 이렇게 비밀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작전을 수립할 때 팀원을 구성하고 각자 다 비밀을 공유하는 부분에서 비밀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작전이 전개된 장면인데, 그래서 숨겨진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 딱 결정적인 장면이 자신들이 모르는 팀이 또 잠겨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가 브레이크다운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변에 숨어져 있는 요원들을 보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보스의 그 질문을 의도를 했을 때 또 모른 척 하는 장면에서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확신하게 돼서, 그러니까 주변 자신의 지식에 기반을 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작전 수행의 일반적인 시퀀스 모델에 기반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분석을 하고 이제 그 통해서 숨겨진 의도를 이렇게 알게 되는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거기서 빨간색은 브레이크다운인 것 같은데, 나 질문 하나. 그 큰 원하고 조그만 원의 차이는 뭐예요? 큰 원은 그냥 큰 활동 갈래를 놓고 뭐 밑에는 그냥 세분 활동 구체적으로 그냥 작은 구체적인 활동들. 네. 큰 원은 큰 활동들. 큰 방향으로만.
자, 수고했어요. 자, 나는 뭐가 좋았었냐면 첫 번째는 시퀀셜 모델을 갖다 사용해가지고 이 영화의 흐름을 갖다가 표현을 했다는 거. 그거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이 전체적인 행동의 흐름을 갖다 분석했다는 거 첫 번째 참 좋았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좋았던 점은 그 의도나 그 니드를 갖다 파악하게 된 동기가 결정적인 단서가 어디서 있었냐? 브레이크다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브레이크다운을 갖다 설명을 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구현할 때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퀀스 모델을 갖다 쭉 그려놓으면은 굉장히 길거든.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플랫은 그렇지만은 더 복잡한 플랫은 시퀀스 모델이 굉장히 길어요. 특히 이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들은 더욱더 긴데 그렇게 됐었을 때 걔네들 전체를 다 보면서 어느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다운하고 처음 인텐트. 그러니까 자기의 인텐션이 드러나는 부분하고 브레이크다운이 드러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보의 엔트로피가 높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가 많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프로세스를 시퀀셜 모델로 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어느 점에서 의도가 드러나고 어느 점에서 브레이크다운이 되는지를 갖다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일반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 거기서 그런 데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도가 이렇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퀀셜 모델을 아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영화를 분석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10분뿐이 안 걸렸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화이트 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최인영, 짧고 굵게 우리 정소연이도 김승현, 그 다음에 선희, 성지윤이, 김강경민이, 그다음에 수루, 한재, 그다음에 진영이, 민호, 유규, 사신이, 선규, 정균이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를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명시적인 사용 방법하고 묵시적인 방법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해라 또는 내 제품은 우리가 만든 서비스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하고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항상 안 같아요. 그거는 내가 뭐 한 20년을 갖다가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디그리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사람들은 남들이 이렇게 쓰라고 한 그대로 안 써요. 회사에서 쓰라는 대로 안 써요. 일단은 그렇게 회사에서 쓰라고 하는데 그 매뉴얼을 읽는 사람도 없고 나는 그게 내 취미야. 매뉴얼 읽는 게. 왜 새 거 사고 나면 그 매뉴얼 읽으면 나는 너무 재밌거든. 근데 그대로는 안 해. 하물며 매뉴얼 다 읽어도 그대로 안 쓰는데 안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대로 안 쓰겠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고 사람들이 그 실제로 사용하는 현상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를 한번 보자 그랬어요. 자, 주혜연.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사회학과 주혜연입니다. 정말 어렵게는 생각 안 하고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일단 시계는 원래 시간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음성을 전달하고 자기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이걸로 보고 영상 지원까지 시계로 다 하는 그런 기능을 해서 해봤고요. 껌도 이제 씹으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폭탄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있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엘리베이터를 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지문 인식을 하는 걸로 쓰고요. 또
안경도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카메라가 장착된 걸로 많이 나와서 제가 이거 뽑았고 펜도 원래 이제 쓰라고 있는 건데 약물을 주입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써서 내가 그냥 시끌하게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번째 질문 하나 할게. 여기서 그 개발자 입장하고 사용자 입장이라고 그랬잖아. 네. 사용자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왜 저게 개발자 입장일까? 그 개발자 입장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뭐 잘못됐다 아니다가 아니라 나 궁금해서. 그렇게 쓰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저 거는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서. 자, 그렇게 보이게. 그렇게 보이게. 네. 그러니까 또는 일반적인 사용은 그렇게 하는데 네. 이거는 다르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개발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의 경우라고 보여지는 건데 혹시 이거 말고 더 이런 케이스가 더 영화에서 더 있었던 사람? 발표 잘 들었고요. 저 장영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거 말고 그 영화 내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 중에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수신 자체를 아예 차단시키는 용도로 나와가지고 이게 좀 개발자 입장이랑 사용자 입장에서 명확한 차이가 보이구나 해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유심 깊게 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 네. 맞아. 그것도 그래. 거기서 워낙 통신을 하라고 만든 게 남이 통신을 막는 용도로 쓰니까. 자, 근수. 네, 최근지입니다. 네, 저는 헬리콥터 부분을 썼는데요. 그 헬리콥터 프로펠러 그 부분이 이 영화 속에서는 일종의 그 빠른 회전력이랑 그 날카로움을 이용해서 주인공을 좀 살해의 위협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좀 명시적 지식과 묵시적 지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껌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껌이 저 옆에 주인공 옆에 있는 동료가 껌을 주면서 이 껌이 아니고 폭탄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설명을 할 때 이게 자물쇠나 이런 걸 터뜨릴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적 지식을 주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이걸 뭐 헬리콥터에 부착한다거나 아니면 그 식당에서 사용할 때처럼 이걸 터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좀 명시적 지식과 묵시적 지식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약간 또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또요. 저는 그 비디오를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했었는데 비디오는 사실 영화나 어떤 영상물을 보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여기 미션 임파서블에서는 미션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용도로 쓴다는 점에서 이 사례가 베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아주 좋은 사례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드들을 갖다 따돌리는데. 저도 방금 말씀하신 분이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보기 전에 기내 서비스 할 때 승무원이 이제 영화를 보시겠냐고 하고 그때 영화를 제공한 척하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카리브해나 비슷하게 카리브를 볼래요? 뭘 볼래요? 그랬잖아. 아비분가 뭔가.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얘기를 갖다 쭉 들으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가장 큰 메시지는 이 영화가 뭐 특별히 좀 그런 영화이긴 하지만 특히 이 주제를 통해서 개발자가 또는 회사가 또는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생각했던 방식과 실제로 그걸 갖다 사용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구나 또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갖다 우리들이 실제로 경험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걸 갖다 했어요. 자,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내가 쭉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나 이거 굉장히 불가능했어. 이해가 불가능했다 그러면 수환이가 상처받을 거고, 어떤 의미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플러스 이퀄 화살표를 만들었을까? 어디 갔냐, 조수환?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무 생각 없었던 건 아니고요. 왜냐면 아까 발표하신 분 것처럼 되게 진짜 모든
그런 사물들이 다 막 명시적이랑 다르게 작용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는 글쎄 개발자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하지 않았던 게 되게 아쉽고요. 이거 금고에서 컴퓨터 사용 이거는 보통 명시적 사용이 저렇게 좀 인증 절차를 걸쳐서 잘 해보라고 이렇게 쓴 건데 그리고 또 저런 보안 장치들을 또 만들어서 명시적 사용을 유도했고요. 그런데 얘네는 명시적 사용을 못하고 또 그리고 명시적 사용 저 유도라고 적어놓은 게 보안 장치를 거기에 허점을 찾아가지고 실제로는 얘네가 좀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저렇게 사용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 플러스 마이너스 저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마이너스 뭐 이퀄 이런 의미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장영진 마법의 안경, 마법의 돈, 마법의 볼펜, 마법의 휴대폰 거의 다 했어요. 마법이 하나. 그 다음에 정인탁이 성경책도 꽤 많이 나왔어. 그럼 아루와 섬 영화는 그 아루와 섬 영화가 그거라는 거죠. 미션이라는 거죠. 상호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태승이, 그 다음에 소리, 손문이, 그 다음에 성중이, 금탁이, 종욱이, 정민이, 현재, 우람이, 준기. 우리 항상 기대하잖아? 우리 한방. 윤진, 그 다음에 근수, 은근이, 유리, 소연이, 용관이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영화 속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과업을 갖다가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 이 영화에서 썼던 걸 그대로 쓰기는 되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영화에서 나왔던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걸 갖다 한번 실세상에서도 써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 갖다 한번 고민해보자 했고요. 우리 그 작업 과업을 갖다가 분석하는 거는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분석 방법하고 아주 애스펙트한 분석 방법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시퀀스 모형 분석법하고 시나리오 분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백데이터를 맥락 질문법이라고 하는 게 제공을 해줘서 우리는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주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할 텐데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자, 시나리오 분석법. 세희,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김세희입니다. 저는 실제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나리오 분석법을 이 영화에서 사용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이 시나리오 분석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그 이던이 새로운 멤버 2명을 섭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윌리엄 던 로우라고 등장인물이 윌리엄 던 로우라 자기의 음성을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암호를 입력하면 첫 번째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여직원이 있는 곳을 통과해서 망막 인식을 하고 이 중에 전자카드를 인식시키면 두 번째 문을 통과해서 IMF 본체를 이용하는데요. 원래 영화상에서는 이게 이 사이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나가고 보안 시스템이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분석법을 이용하고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좀 엄청 간단하게 분석을 했는데 저 흑인분이 한 번에 이제 이해를 하죠. 아, 이건 내가 뚫기가 엄청 힘든 시스템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침투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고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런 엄청난 보안 시스템이 작용된다는 걸 알고 이걸 미리 대비해야겠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질문이나 커멘트. 네, 저는 경영학과 권기성입니다. 저도 저거랑 같은 사례를 분석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저랑 거의 비슷하게 하고서 시퀀스 분석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잘 몰라서 요 바로 뒤에 나와 이거.
차이가 뭘까? 뭘까? 저는 오히려 저게 순서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퀀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퀀스가 아니라서 우리 시나리오 분석법으로 보신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거 프로젝트 때도 이런 분석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맥락질문법보단 시나리오보단 시퀀스가 더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비기도 없고 인텐트도 없고 트리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서 이게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어? 네, 네, 궁금한데 그런 측면도 있고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해했을 때는 글로써 이렇게 풀어서 스토리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중복되는 속성이 있는 건가요? 교수님한테. 제가요? 저는 이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시퀀스처럼 딱딱 순서대로 전달하는 면도 있지만 이 등장인물 하나를 잡고 이 사람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는지를 스토리처럼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주스도 이 사람이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나온 건데 그게 사람이 없을 때 떨어지니까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시나리오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어? 네. 우리 신사 기술이 다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또 그다음 다른 질문. 오케이, 수고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뒤에 있는 게 기성일 거고 그 앞에 있는 게 세일 거야.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 이 둘 중에 어떤 걸 갖다 더 얘기를 할까 했는데 사실은 뭐 이게 앞에 오고 뒤에 오고는 별 의미 없는 거니까. 근데 아주 우리 두 사람 지금 디스커션 속에서 사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주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가장 로우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가장 디테일할 뿐더러 또 하나는 해석이 안 들어가요. 해석이라는 건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의 해석이 안 들어가요. 반면에 시퀀스 모델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인텐트가 뭐냐가 들어가고 그 다음 거기에 브레이크다운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들어오고 그런 걸 갖다가 해석하는 인터프리테이션이 들어가고 이제 그게 개별 시퀀스 모델을 총합해서 총합 시퀀스 모델로 만들면 인터프리테이션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추상화되는 그래서 로우 데이터에서부터 점점 추상화돼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터프리테이션이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이 순서다라고 보면 되고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나리오라는 건 시나리오 나름대로의 특징,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아주 현장에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해 준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통합 시퀀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앱스트랙트한 내용들을 갖다가 제너럴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는 컨설리데이트 되어 있는 시퀀스 모델을 더 많이 쓰겠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하고 더 전달이 많이 되니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서는 시나리오는 또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재밌게 마침 딱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다 만들어줘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앙성준 시사점대 장면을 갖다 있어서 이것도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 다음에 한유리 그 다음에 좋은샘 그 다음에 지태 여기까지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자 없으면은 우리 팀별 프로젝트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과학 분석에 대한 팀별 프로젝트 택일이었어요. 1번과 2번. 이 두 가지 제 주제는 아까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주제하고 1대1로 매핑하는 거예요. 1대1로 매핑하는 주제들이고 둘 중에서 실제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상당히 큰 임팩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표현해주는 구체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 너무나 재밌는 아이템들을 많이 발견해 줬는데 우리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냥 몰빵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아홉 팀 전 팀이 첫 번째를 갖다가 선택을 했고 우리 선택해서 첫 번째 재밌는 코멘트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치우치우. 네, 안녕하십니까. 치우치우에서 발표하는 마이트입니다. 네, 제가 이걸 뽑은 이유는 원래 그 개발자가 가장 걱정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그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그 발생해야 될 열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어플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열을 그 복잡한 수식을 개선하게 시킴으로써 강제로 열을 내게 해서 핸드폰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이제 사용자에게 그 손난로의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보통 이게 이런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 뭐 손난로도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이제 하나의 사용성에 그러니까 하나의 만약 기기가 통합된다면 사용성이 향상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는 이런 사용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 어플은 애플사에서 기기에 심각한 오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그 삭제를 권고했고 실제로 지금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찾으면서도 찾아본 게 이게 도마 패드입니다. 그래서 도마 어플이라고 아이패드에 이제 강화 필름을 붙이고 동화 어플을 깔아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사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걸 아이패드를 도마 패드로 사용하는 사용자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맥북 에어입니다. 맥북 에어가 이번에 디자인이 되게 끝이 날카롭게 나오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제 칼 대신 식빵을 자르는 맥북 에어 사용을 봤고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맥북 에어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맥북 에어 사용자들끼리 맥북으로 서로 이제 맥북을 자르면서 이제 이렇게 막 유의적인 가치를 최대한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기존의 그런 개발자가 제공한 틀에서 이런 사용성과 그 유의성이 추가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약간 왜 좋을까? 안녕하세요. 저 기계공학과 강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위에 아이폰 손난로를 굉장히 좋은 점이 확 보여서 너무 좋게 봤는데 그 왜 아이패드를 도마로 썼을 때 뭐가 좋은지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가 좋은 점이 있는지 아이패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저게 전제가 그 필름을 꼭 붙이고 사용하고 그리고 저게 형 실제로 있는 어플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런 거 사실 저거는 그렇게 막 아이패드를 도마로 써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유의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이패드 열면 그냥 나무 사진 하나 나오는데 그걸 도마로 써보자. 그러니까 재밌게 하자고.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난 아이패드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고 유의적 가치를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인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 안성주입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전 개발자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니까 뭐 비슷하거나 이런 식으로 뻗어나간 다른 쪽으로 가지를 뻗어나간 게 아니라 개발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해서 사용했다는 점, 또 그거를 이제 아이폰 손난로라는 방식으로 잘 포착을 했다는 점에 좀 마음에 들어서 코멘트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은. 네, 경영학과 이준호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래 의도된 용도나 방법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서 저 어플을 개발한 개발자도 하나의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분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애플의 앱스토어를 만든 개발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플을 만들도록 하는 생태계를 구성한 게 사실 의도했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래 의도된 용도나 방법 말고 다른 용도로 이런 어플들을 자유롭게 유의적인 어플들을 만든 게 아니라 결국 이런 것도 하나의 애플의 개발자들은 처음부터 계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여태까지 그런 애플이 만든 앱스토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면으로도 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앞에 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거 미션 임파서블 주제 2에서도 그랬고
지금 아이폰 솔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미션 임파서블의 안경이라든가 폭탄 껌은 개발자가 이렇게 쓰라고 의도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다르게 썼다 이런 게 아니라 개발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르게 써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쓴 것 같고, 아이폰 솔라로도 마찬가지로 어플 개발자분께서 원래 의도는 이건데 이렇게도 쓰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지지난 시간에도 뭐 앞으로는 HCI 어떤 패러다임이 뭐 유희성이라든가 아니면 좀 새로운 감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것과 매치가 돼서 앞으로는 개발자랑 사용자가 분간이 안 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의도뿐만 아니라 개발자 의도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보는 사례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 교육학과 이동하고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좋은 코멘트들 고맙고 또 재밌는 케이스도 재밌고요. 성준이 코멘트가 내가 이 케이스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의도하고 다른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름의 정도가 얼마나 다르냐. 이게 가장 다른 경우는 결국에 시스템에서는 버그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버그를 피처로 만들어서 사용한 경우, 그 버그하고 피처가 다르죠. 그래서 연산이 많아지면 그걸 통해서 발열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버그인데, 그 버그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필요할 때 따뜻한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손난로를 만들겠다 하는 게 실제로 그 새로운 방향으로 봤었을 때 가장 재미있는 디렉션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 3주 후에 컨셉 디자인을 가게 되면은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떤 기준들을 갖다 했었을 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방법들에서 새로운 컨셉을 갖다가 발견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컨셉 디자인 방법 중에 가장 고수의 방법. 같은 걸 가지고 거기에 이 버그를 그 새로운 용도의 포지티브한 피처로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 이런 게 그 이제 뭐 한 서너 가지의 전략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자료였고요. 두 번째 자료도 너무 재밌어요. 두 번째 자료도. 자, 공포의 외인구단. 이 넥스트 뷰사의 F500 HD 블랙박스인데 시나리오 분석까지 했어. 자, 시간 관계상 이거 설명을 갖다가 그냥 내가 하면은 이게 워낙은 블랙박스여가지고 교통 파괴되고 뭐 이럴 때 그 차량의 운행을 갖다가 다 하겠다 하는, 말하자면 내비게이션 플러스 블랙박스인데 이걸 갖다가 워낙 그 해상도를 갖다 높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다 띄워가지고 가가지고 캠코더로 사용한다. 정말 그래? 근데 어디 갔어? 왜 이거 누가 했니? 정말 그래? 네, 기사도 되게 많이 났고요. 이렇게 사용해서 의외로 대박친 상품으로 이게 많이 꼽히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착탈식으로 이렇게 띄워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형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기존의 것과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케이스들을 보는 것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단초가 돼요. 나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바꿔가지고 굉장히 얼기설기하게 바꿨는데 잘 사용하더라. 그럼 그거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니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의도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나 프로덕트들, 특히 자기가 제공하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갖다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다. 거기에 새로운 사업의 확장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예를 갖다가 잡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네이버 블로그가 기존의 그런 개인의 블로그 입장에서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뭐 오픈캐스트나 통합 검색 시스템이나 이런 이웃과 공유하는 그런 정도로 사용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어벤져스는 인스타그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진 공유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사진 편집기를 더 많이 쓴다. 공유는 딴 데 가가지고 한다. 하고 그 얘기를 했던 좋은 이유고, 우리 보람상자는 이번 주에 좀 슬로우하긴 하지만 그래도 학술정보원의 개인용 어학, 이게 2층에 있는 거잖아요. 멀티미디어에서 되어 있는 거. 그게 천장이 뚫려져 있어서 어학학습을 못한다. 그래서 그 어학학습지 다 뜯어냈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개인 학습 공간으로만 사용한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모이즈 엑스플레인 그 연합 전투 시뮬레이션 했는데 이제 지금 게임으로도 많이 쓰이고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훈련용으로도 쓰인다 이렇게 했고, 우리 공교롭게도 두 팀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요새는 이메일 서비스를 개인용 웹하드로 쓴다 해가지고 두 팀이 이 개인용 웹하드로 쓰는 그런 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SD 카드가 원래는 디지털 카메라 전용 메모리였는데 요새는 다른 메모리로 이렇게 사용된다 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쭉 추세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소팅한 추세를 보면은 느낄 거예요. 앞에 있는 아이디어일수록 기존의 의도나 목적과 상당히 동떨어진,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나 문제점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 뒤로 갈수록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갖다 좀 비슷한 용도로 확장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과학 분석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갖다 통해서 우리 제품 또는 우리 서비스를 앞으로 어떻게 확장시켜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로 우리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 현정이. 저 질문이 있는데 네. 그냥 해도 되나요? 네. 저희가 정보이하면서 되게 헷갈렸던 게 주제 1과 주제 2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원래 의도와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의도가 다른 것이 어떻게 보면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잘 차이를 못 느끼겠어서 저희는 그냥 일본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차이를 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비슷하고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앞에 있는 그 의도하고 이런 내용들은 그게 명시적이든 명시적이지 않든지 간에 나와 있는 의도이고, 반면에 이제 그 명시적 지식하고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익스플리시트하게 내보이지 않는 그런 니드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비슷하지만 한쪽은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게 명시적으로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하는 걸로 차이점을 갖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